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상해는 한때 수많은 중국인들이 동경하던 국제 대도시였습니다. 상해에서 아파트 한 채를 갖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경제에 혹한기가 닥쳐오면서 상해의 집값 또한 절벽처럼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지금 상해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변했어요. 어젯밤에 중고주택 데이터를 뒤져봤는데 손이 막 떨릴 정도였어요. 16만 세대, 무려 16만 채의 집이 매물로 올라왔더라니까요. 지금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 10명 중 8명은 집을 급매물로 내놓고 있어요. 이젠 사람들이 만나면 어디에 집 샀어? 대행가 아니라 너 그 집은 처분했어? 라고 물어봐요. 매물 가격은 하루에 3번씩 떨어지고 있어요. 포동에 있는 어떤 단지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제곱미터당 8만 위안에 거래되던 학군 아파트가 지금은 집주인이 제곱미터당 6만 5천 위안까지도 협상하겠대요. 제가 말해드릴게요. 지금 외곽순환도로 근처에 있는 어떤 단지에는 400명이 넘는 집주인들이 몰려서 매물 내놓기 전쟁이에요. 가격은 이미 2019년 수준보다도 더 떨어졌고 이제는 교외에 집을 가지고 있다는 건 뜨거운 감자를 손에 쥐고 있다는 것과 다름없어요.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미 손해보더라도 빨리 정리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주택 대출을 짊어진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말 그대로 고통의 연속입니다. 저는 집 대출 갚는 걸 멈췄어요. 수천만 위안짜리 집이지만 이제 필요 없어요. 은행이 가져가든 말든요. 상해 집값이 이렇게까지 떨어질 줄은 몰랐어요. 저는 피해자예요. 지금 제 전체 자산은 400만 위안 넘게 하락했고 아직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요즘엔 마음을 비웠어요. 더는 갚지 않기로 했어요. 매달 대출만 수만 위안인데 전 요즘 옷도 전부 할인 제품만 사 입어요. 은행이 그냥 집 가져가라고요. 수천만 위안짜리 집 이제 정말 필요 없어요. 제 상해 부동산은 완전히 물렸습니다. 처음에 700만 위안을 들여 바오산에 학군 아파트를 샀는데 지금은 반값으로 내려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30개가 넘는 중개업체에 매물을 걸었는데 처음엔 650만 위안에서 시작해 580만 또 530만으로 계속 내렸고 지난달엔 이를 악물고 480만 위안까지 내렸지만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지난주 갑자기 한 중개인은 손님이 현금 일시불로 350만 위안을 제시했다고 하더군요. 은행 대출을 확인해보니 아직도 400만 위안이 남아있더라고요. 계산해보니 210만 위안짜리 제 계약금은 전부 날리고 추가로 50만 위안을 더 드려야 간신히 대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중개업자에게 연락받고 정말 날벼락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고객이 갑자기 같은 단지 내에 있는 풀옵션에 바닥난방까지 갖춘 아파트를 고작 320만 위안에 사버렸대요. 저는 황급히 단지 정문으로 달려갔고 거기서 새로 매물로 나온 집들을 봤는데 90년대에 지은 타워형 아파트가 무려 280만 위안부터 시작하더군요. 더 황당한 건 중개업자가 슬쩍 귀띔해주길 지난주에 거래된 꼭대기 바로 아래층의 3룸 아파트는 298만 위안에 팔렸다는 겁니다. 이제는 매일 중개인한테 전화가 10여 통씩 옵니다. 형님, 홍차오 쪽 신축 아파트가 35% 할인 중입니다. 형님 집도 30만 위안 더 내리시는 건 어떠세요? 이런 말까지 듣고 있습니다. 상해 집 이제 대출 끊기 직전이에요. 저랑 남편이 올해 둘 다 실직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전혀 슬프지 않아요. 왜냐하면 애초에 더는 상해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우리 세대는 20년은 노동자로 뛰고 30년은 주택담보 대출 갚고 남은 몇 년은 병원에서 보내는 인생. 앞이 다 훤히 보이는 그런 삶이에요. 저 정말 지쳤어요. 예전엔 학교에서 지리를 배우면서 인구 보너스가 좋다고 생각했어요. 시장도 크고 값싼 노동력도 많고 비용도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사회에 나와서 일해보니 내가 바로 그 값싼 노동력이더라고요. 그리고 자본은 원하면 언제든지 날 자를 수 있어요. 정말 가슴 아프죠. 하지만 이런 삶도 곧 끝이에요. 저는 상해에 집을 팔고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이에요. 요즘 상해의 많은 가정이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고 어떤 가정은 몇천 위안도 마련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어요. 상해에서 아무리 월급이 낮아도 부부가 같이 벌면 한 달에 조금은 저축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가정들이 실제로 많더라고요. 어젯밤에 한 대출 연체 고객이 플랫폼을 통해 저를 찾았는데요. 그는 지금 4천 위안이 넘는 월납금조차 감당할 수 없고 주택대출도 이미 5개월 넘게 연체 중이라고 했어요. 차도 곧 견인될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지금은 전화만 울려도 누가 전화를 하든 전부 돈 달라는 전화처럼 느껴진대요. 지금은 지갑에 1000위안도 없습니다. 화베이, 제베이 같은 소액 대출 플랫폼도 다 연체 상태고 법원에서도 집을 압류해서 경매에 넘기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더군요. 저는 상해에서 8년 동안 대출 중개 일을 해왔는데요.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주택담보대출이 끊어질 위기에 처한 고객들이 몰려오는 건 정말 올해가 가장 심각합니다. 유가취, 금융, 무역구는 상해의 대표적인 금융 중심지 중 하나로 흔히 중국판 월스트리트라고 불립니다. 이곳에는 동방명주, 상해 국제회의센터,
황구금융센터 등 수많은 고층 건물이 밀집해 있는데 지금 그곳에서 믿기 힘든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유가취 핵심 지역의 고급 주택과 상업용 부지 다수가 줄줄이 경매에서 유찰되었고 실제 낙찰률은 30% 이하로 추락했습니다. 과거에는 천문학적 가격으로 투기되던 초고가 주택들이 이제는 시작가조차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지경입니다. 경매인은 아마도 자신의 삶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곳은 더 이상 국제금융센터가 아니라 자본이 철수된 후 남겨진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자금줄이 끊긴 개발업자들은 벌벌 떨고 있고 예비 매수자들은 지갑을 꼭 쥐고 누구도 이 뜨거운 감자를 덥석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상해 부동산 시장의 거품 붕괴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상해의 부유층들마저 앞다투어 해외로 탈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해에서만 하더 해도 지금 38만 명이 이민 절차를 진행 중이고 그들이 적어도 480억 위안의 자금을 해외로 반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매년 15,000명 이상의 부호들이 이민을 떠나고 있으며 이들은 국내에서 돈을 번 뒤 곧바로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수억 위안의 자금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대량의 기술 인력까지 함께 데리고 나갑니다. 이 통계는 아시아 아프리카 은행의 보고서에 나온 것으로 사실상 아주 보수적인 수치일 것입니다. 실제 수치는 훨씬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국 부호의 해외 이민 비율은 전 세계 부호 이민 총수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중국 부자 순위 100에 든 인물 중 무려 60%가 이미 해외 이탈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중국 복윤 부호 리스트 상위 100명의 부자들을 보면 겉으로는 여전히 중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도 자금도 사람도 이미 국외에 있습니다. 이것은 억만 부자였던 상해 지하철 대왕의 현재 모습입니다. 아마도 저는 상해에 있는 수많은 억만 부자들 중 가장 처참하게 무너진 남자일 겁니다. 공사업계 사장들 사이에서도 아마 가장 몰락한 사람 중 하나일 거예요. 평생 창업에 인생을 바쳤는데 결국 제 인생은 하나의 웃음거리로 끝나고 말았죠. 10년 전만 해도 순자산이 2억 위안이었고 상해탄의 전설이라 불리던 사람이었지만 하룻밤 사이에 자금줄이 끊기고 회사는 파산하고 2천만 위안이 넘는 빚을 지게 됐습니다. 올해로 저는 58살, 무덤에 한 발 담근 나이에 모든 것을 잃었고 온몸이 빚투성이입니다. 그동안 정말 살 수도 죽을 수도 없는 나날이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버텼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1990년에 단순 배관공으로 시작해 1993년부터는 직접 하도급을 따내 공사를 진행했고 2010년에는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 20년 동안 저는 제 손으로 상해 인민광장, 상해 지하철 1호선부터 2호선, 그리고 23호선까지를 지어냈고 또한 수많은 고층 빌딩도 직접 세웠습니다. 예를 들면 유한대하, 세계광장, 푸시형룬광장, 서회센터, 배공랑광장 등도 제가 만든 건물들입니다. 상해 경제가 쇠퇴함에 따라 이제는 상가 임대 시장에서도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해 실물 경제의 현실을 한번 보세요. 여기는 상해의 7포로입니다. 예전에는 점포 하나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는데 지금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시장 전체가 황금 상가 양도라는 간판을 걸고 있어요. 심지어 월세는 안 받아도 좋으니 관리비만 내고 들어와라는 조건까지 붙었는데도 여전히 아무도 임대하지 않아요. 보시다시피 시장 전체의 점포 임대율이 10%도 안 됩니다. 지금의 상해에서는 고급 소비 상권들은 한산하기 그지없고 오히려 시장이나 재래시장만이 북적이는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포서의 진남시장이에요. 토요일 오전인데도 온통 지역 어르신들,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장을 보고 있죠. 그 옆 지하철역 출구에 있는 쇼핑몰은 정말 썰렁해요. 밥 먹는 사람, 쇼핑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길거리엔 활기찬 노인들과 생기 없는 청년들이 뒤섞여 있어요. 상해 시내 중심인 서해의 가능시장도 마찬가지예요. 4가지 명물이라 불리는 전통 음식, 파전병 같은 건 줄을 길게 서야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좋아할 피자, 파스타 같은 양식 가게들은 장사가 안 돼서 줄줄이 문을 닫았어요. 황포, 외탄 근처의 중복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은 다 고층의 강전망 아파트인데 그 덕에 임금게, 랍스터, 구두 전복 같은 고급 식재료들도 보이긴 해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아요. 시장만 북적이고 실물 상점은 망하고 있습니다. 황복, 외탄조차 소비의 재래 시장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포동 삼림에 있는 상강시장도 점심 무렵까지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장을 보고 있고 시장 앞 도로에는 빈 점포가 한 줄 늘어서 있어요. 옆 지하철역 출구에 있던 푸드코트는 사실상 폐업 상태고 겨우 4대 가게만 남아 운영 중인데 그나마도 두유랑 밀가루 튀김 같은 지역 토박이들이 먹는 아침거리만 팔고 있습니다. 한 일일 블로그가 상해의 경제 현실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국제 대도시라는 상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말하면 아마 믿기 힘드실 겁니다. 과일 가게 사장님은 손님이 없어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고, 재래시장의 할머니는 채소가 안 팔려서 전자저울을 보며 눈물 흘리고, 밀크티 가게 알바생은 테이블 닦다가 눈물을 닦고 있고, 미용실의 토니 선생은 머리 자르면서 손을 떨어요. 이달에 집 담보 대출이 연체될 것 같다고요. 부동산 중개인은 길가에 쪼그리고 앉아 속없는 찐빵을 먹으며 3개월째 계약 하나도 못 따냈다고 하고, 공장 사장은 그냥 포기하고 드러누워 200만 위안 넘게 빚졌다고 말합니다. 제일 안타까운 건 배달기사예요. 배달기사는 뛰면서 욕하면서 달려요. 이제 단가가 2.5위안까지 떨어졌다고요. 저도 지금 대출 중개 일하면서 눈물 날 지경이에요. 은행이 신용대출 금리를 2.8%까지 낮춰서 50만 위안 빌려도 한 달 상환이 1000위안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도 고객이 오질 않아요. 산케 기차역 남광장. 예전엔 정말 사람으로 바글바글 했었죠. 지금은 몇 명이나 있나요? 사람도 거의 없고 상가들은 다 망했어요. 점포의 약 70%가 전부 문을 닫았습니다. 이게 바로 중국 최대 도시 상해의 현실입니다. 도시 경제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한때 수많은 사람들이 꿈을 쫓아 치열하게 살아가던 도시, 그 상해가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일선 대도시에서 인적이 드문 거리, 문 닫은 상가, 폭락하는 집값과 쏟아지는 매물 등으로 완전히 쇠퇴의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과거의 찬란했던 번영은 이제 탄식과 적막으로 바뀐 풍경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공 치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성세의 기이한 풍경입니다. 상해 경제의 흥망성쇠는 중공의 무책임한 경제 개입과 통제로 인해 중국 경제 전체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서둘러 자산을 해외로 옮기고 집을 팔아 이민을 떠나고 있으며, 가장 안타까운 건 무거운 집 담보 대출에 눌려 고통받는 서민들과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도시의 가장 밑바닥 민중들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